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꽃님 충북도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김꽃님 의원님은 오늘 또 시사공방과 처음 함께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청풍호를 가진 제천 출신 김꽃님 도의원입니다. 시사 공방에 출연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충북과 제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허창원 의원님은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시고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출연하고 좀 어떠셨나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했지만 더 많은 자료하고 더 공부하고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JB 시사 공방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입니다. 요즘 이슈죠. 곳곳에 현수막도 좀 많이 내걸려서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이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지금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충북은 그동안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개발에서 소외돼 왔고 또 댐 건설, 용수 공급으로 인해서 규제만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좀 받자라는 취지로 지금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 각 시군, 각계 또 기관 단체에서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충북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 그런 느낌도 발고 굉장히 일사불란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김건희 의원님. 네, 충청북도는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위해 그 보상 없는 희생을 해온 것에 대해 지금껏 아마 단 한 번도 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민선 8기 김영환 지사님이 이제 취임하면서 정확한 이 문제 제기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 여러분이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그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그 우리가 희생한 거에 대한 당연한 그 보상과 권리를 요구하는 도민분들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말해야 된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아무래도 충북 지원 특별법 하면 충북을 지원하는 그 법률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북에 있는 속해 있는 어느 단체든 개인이든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이 법을 만들어진 배경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북에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견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의 거리감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충북 지원 특별법이라는 주제를 잡는 것도 조금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좀 있었는데 하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됐는데요.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이게 대체 어떤 건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특별법의 안에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기는지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발전 그 장애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전북에 저희가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그 대청댐과 충주댐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재산권 침해, 또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저희가 그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손실만 약 1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되고 또 두 번째로 저희 충북은 백두대간과 그 한남 금북 정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이런 SOC 사업에서도 많이 소외가 되어서 충북 지역 간에도 교통망이 단절되는 등 이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은 지금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즉, 그 한 6개의 시군은
앞으로 그 지역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되는 지금 매우 위중한 현실에 처해 있다. 네. 그래서 충북은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법 제정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국가 등의 책무,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자연환경 그 보존대책 수립, 내륙지원위원회 설치, 사업 시행 및 인허가 의제, 또 규제 특례 등 지금 면밀히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충북 지원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충북에는 규제가 많아서 이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이 특별법 제정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규제를 받고 있으니, 희생을 하고 있으니 규제는 냅두고 지원을 해달라는 게 목적인 건가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은 네. 규제를 그 개선하자는 거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개선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충북이 그 보상 없는 희생을 한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가 보상 차원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국고를 지원해 달라. 그거를 법적으로 우리가 좀 토대를 근거를 마련하려고 법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규제 개선 내지는 완화, 그리고 규제로 인한 보상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완화라는 것보다는 개선의 목적이 더 크다고 전 생각을 개선 합니다.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일례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수도권의 그 팔당호 네. 네, 그 부분에 하고 우리 그 대청댐의 대청호하고 그 보호구역 내에 제외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그 우리 팔당호 그 주변은 그 저희 대청호보다도 한 15배 면적은 면제가 돼 있어요. 네.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개선해서 저희 대청호도 그 규제만큼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최소한 형평성은 지켜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화라기보다도 저는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면적이나 이런 거를 기준했을 때가 한 30년 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이나 환경 관련된 세부 기준도 없었어요. 네. 그럴 때 정했던 그 기준을 지금 30년 넘게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수변구역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댐 주변에 이제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여러 규제가 있잖아요. 규제가 있는 지역들은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댐 주변 지원 마을에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제청 같은 경우도 청풍호 댐에 그 댐 주변 마을 그 자원을 이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약소해요. 저희 제천시 다 해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청풍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85년도에 준공돼서 수몰빈도 많아졌고, 그 인구가 그 이후에 감소가 돼서 충북에서 가장 적은 마을 한 700명뿐이 없는 그런 면도 저희 청풍호 인근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충북지원특별법 허차원 의원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충북을 지원해달라는 네.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건희 의원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대청댐에 가보면 우리 청남대와 그 대덕구에 위치한 로아스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문의의 치수탑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으로 찍어보면 알겠지만 청남대와 로아스 공원의 위성거리가 비슷해요. 직선거리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로아스 공원은 대청댐, 대청호를 바로 같이 청남과 마찬가지로 바로 맞은편인데 끼고 있는데 그것은 캠핑장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네. 대덕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지역에서 굉장히 좀 완화돼 있다.
오히려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대전시에 기부 체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북이 규제는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다. 네. 또 여러 가지로 대청호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7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9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규제라는 규제는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가 좀 강하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만들어진 배경이 우리 이제 김영환 지사님께서 레이크 파크를 이제 추진하면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레이크 파크를 추진하면서 이 댐 주변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레이크 파크 관련돼서 용역을 10억을 아마 결제를 했다가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글쎄 이제 그거는 뭐 의회까지 넘어온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네, 네네네. 어쨌든, 지시가 지침이 네, 언론에도 내려갔다가 나왔던 그거를 얘기니까, 이제 취소했다는 얘기신 그 것 사실 같아요. 확인만 좀 확인하려고 네.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이크 파크라는 부분은 이미 도에서 상당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하고 있나요? 예, 이미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이미 충북에 있는 호수나 그리고 저수지에 관련돼서 아마 1,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돼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충북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대청호 생태 관광 벨트도 아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환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도 상당 부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 김영환 지사님이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이게 이제 규제 때문에 더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충북 지원제 특별법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건데 레이크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필요한데 그렇죠. 완화가 네, 필요한데 완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한 건데 레이크 파크라는 것은 김영하 지사님이 충북에 빼어난 뭐 호수나 뭐 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관광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관광 자원들이. 지금은 또 이제 규제를 풀으면서 그 규제 때문에 우리가 득을 못 보고 있으니 충북 지원 특별법을 좀 만들자라는 부분들은 네. 상당 부분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네. 어쨌거나 충북 도민 한 사람으로서 충북 지원 특별법은 동의를 하지만 네. 우리가 내용면에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주제가 충북 지원 특별법이긴 하지만 레이크 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레이크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발판이 되는 게 충북 지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얘기를 또 하시려고 또. 그 레이크 파크 관련된 예산은 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마스터 플랜 용역비가 한 5억 원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될 거고요. 이 레이크 파크를 위해서 꼭 우리 가칭 충북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죠. 네, 한 부분이고요. 사실 레이크 파크 사업을 했을 때 지금 법이 없어도 추진은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재정 대비해서 규제를 개선하면 이 부분에 풀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재정 대비해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크 파크를 조금 더 뭐 탄력적으로 그리고 효과 대비해서 정말 우리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발전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성은 있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 그 레이크파크 뭐 르네상스 사업도 내년에 당초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하다 보면 우리 도민 여러분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의견이 들어가서 네. 아직 뭐 구체적인 것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충북의 757개의 저수지하고 호수를 묶어서 문화하고 역사 뭐 이런 것들 유산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다 연계한 네네.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레이크 파크의 발판이 되고 또 그 일환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충북의 규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긴 해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지금 충북 전체가 촉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지원특별법이니까 네. 충북만을 지원해달라는 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법의 통과 현실성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뭐 아시다시피 이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네. 어촌 특화 발전 특별법이 있고요. 그리고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렇게 특별법으로 어느 지역을 돕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법안이 통과됐죠. 그리고 지금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져서 네.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데요. 이미 충청북도보다도 사실은 강원도나 전북이 좀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네. 특별법이 있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별법과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리고 각종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특별자치도에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네. 법안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국에서 이제 우리 충북까지 뛰어든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다른 광역단체들도 이런 움직임이 다 일어날 거예요.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지원해달라. 네, 누구나 다 어느 광역단체든 다 해달라. 이미 전북은 오늘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언급했지만은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 법안이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광역단체들이 이제 다 나서게 되면 이제 김영환 지사님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 되는 거죠. 네. 법이니까요. 네, 법이니까. 그렇다면 김영환 지사님은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김영환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핵심 공약이 없어요. 제가 이시종 지사님과 같이 도정 생활을 할 때는 정확한 아젠다가 있었거든요. 네. 도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아젠다가 있었는데 김영환 지사님은 지금 아젠다가 없어요. 이 레이크파크를 비롯해서 뭐 현금 공약도 이제 일단 일부 후퇴했고 그리고 의료비 후불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정확한 도민을 향한 아젠다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환 지사님은 부담을 좀 덜하는 거죠. 좀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 오히려 입법부의 권한을 좀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입법부의 역할이 된 거기 때문에 김영환 지사님 입장에서는 부담은 좀 덜해졌고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책임이 좀 분산된 효과가 있고. 분산됐다고 보는 거죠. 분산됐다고. 네. 저는 김영환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몰이를 정말 잘하셨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럼 과연 국회의원들이 충북의 8명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입법부의 역할이고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마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통과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법령이 지금 같이 충청북도 및 그 주변 내륙 지역에 의한 특별법이에요. 네. 이게 아마 법명도 저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 분처럼 충북만을 위한 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내륙 지역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충북이 범도민적으로 지금 먼저 시작을 했고요. 경북이나 강원도 뭐 여러 부분에 있는 내륙 지역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북 지원 특별법이라고 우리 도민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륙 지역하고 연계해서 다른 광역 단체까지 협력을 이끌어내야지만 우리 타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타 생각합니다. 지역의 공조도 필요한 그렇죠. 상황.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전체 지금 충북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한편에서는 조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충북 도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뭐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이제 김영환 지사님이 일을 하면서 네. 사실은
지금 충북에 온 역량이 여기에 집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충북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온통 느낌은 이것만 하는 것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고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실질적인. 사실은 예. 이렇게 역량을 총 집결하는 것도 좋고 충북을 지원받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얻을 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 대청댐과 이제 충주댐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다가 대청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물 판매, 전기 판매에서 얻어지는 금액이 한 527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지원금으로 487억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92%가 그 수익금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 댐 주변으로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충주댐 같은 경우는 아까 김꽃잎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29.8%밖에 그 지역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상당 부분 수익금을 지역으로 해서 환원을 하고 있고 이미 주고 있는데. 네,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무엇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충북은 전국 산업단지 그가 면적 대비 전국 1위에 가깝거든요. 1위예요. 그러면 네. 충북은 이미 개발할 대로 개발이 돼 있고 이미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데 그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산이나 호수에 대해서 환경을 오히려 파괴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지난번에 환경 파괴 없는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말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네. 환경 파괴 없는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김영환 지사님 제가 또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얼마 전에는 청남대를 제2 영빈관으로 제안을 했죠. 사실은 제2 영빈관으로 제안을 한다라는 얘기는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대통령실 관련된 영빈관이 온다는 얘기는. 네, 통제가 되겠죠. 네, 지금은 또 충북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김영환 지사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충청북도에 온 역량을 집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네. 과연 충북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해득실을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충북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그럼 없습니다.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네. 허창호 의원님한테 대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북에 과연 이 저발전 지역에 6개 시군 그 지역에 과연 어떤 신성장 사업을 해야지만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이건 주제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니요, 그 부분의 아니,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저는 아주 정확한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우리 충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시군에서 각각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규제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규제가 제천 같은 풀려야 되는 경우도 거죠. 네, 그 청풍에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지만 상수도 보호 구역에 묶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숙박, 그리고 식당, 카페. 근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네. 청남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청풍호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아젠다가 없다, 민선 8개 이러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충북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이 부분은 규제 개선과 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을 만들어 갖고 근거를 만든다는 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없었던 거거든요. 범도민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꼭 필요하고 저희가 법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얻을 거는 무궁무진하다.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그렇죠. 것이다. 좀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뭐 김꽃잎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것은 일부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의원 시절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제천의 자치원 수원 부분에 대해서 도민 휴양 시설을 만들자라고 이시종 지사님과 도정 질문을 통해서 좀 언쟁을 높인 적이 있는데요. 아니 이시종 지사님 그때 청와대 가셔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자치원 수원이 갈 게 아니라 도민 휴양 시설을 가면 지금
제천 북부권들이 갖고 있는 거는 관광이거든요. 그 경쟁력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그 공무원들이 가서 휴양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남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2영빈관이 아니라 저는 청남대를 이시종 지사님과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국가정원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미 수십 년간 보존이 돼 있는 청남대를 도민들에게 국가정원으로 돌려주자. 그러면 충북 관광의 스타 관광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국가정원이 만들어지면 정원 조성비로 500억이 나와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40억에서 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을 개발하고 무조건 그렇게 개발 논리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규제 풀어야지요.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김영환 지사님이 충청북도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청화 의원님 도민 휴양시설로 자치연수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 시절에도 네. 그런 우리 청풍호 인근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알아도 보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 환경부를 통해서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책무를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잘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당연히 되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충분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다 없는 충북지원법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CJB 시사공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